이 슬라이드부터 강의 드릴 내용은 지난 액티브 러닝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했던 강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고, 이 PPT도 캘린더에 올려뒀습니다. 제가 저희 실험실이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연구를 소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실 보고서에 들어갈 타깃, 그리고 타깃을 조절하는 물질 방법, 그리고 그 타깃과 물질이 얼마나 어떤 이유로 중요한지, 어떤 생화학적 발병 기전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보고서를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 있고 주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연구가 여기 있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치료 타깃이 될 것이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치료 물질 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는 뉴클리어 리셉터, 한국말로 핵수용체가 되겠죠.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보통 수용체가 있는 거로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이토졸 안에도, 세포 안에도 리셉터가 있죠. 그 중에 널원이라고 하는 이 리셉터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합니다. 즉, 여러 가지 타깃 진이 있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틴이 만들어지면 그 몰리큘들이 여러 가지 또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영향을 주죠.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히프온 알파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했던 것처럼 너론도 트랜스크립션 팩터라서 굉장히 멀티펑셔널한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널원을 활성화시키는 소위 널원 아고니스트, 널원 액티베이터를 저희는 치료물질로 개발하는, 이 치료물질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널원을 타깃으로 선정한 이유는 널원이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세포, 즉 A베타를 발현하는 세포들의 선택적으로 발현이 되어 있었고, 널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염증, 신경세포 사멸 등등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병변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널원을 타깃으로 정했고, 이 널원을 활성화시키는 몰리큘을 치료제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 내지는 내분비 호르몬의 수용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용체는 우리가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에서 배운 것처럼 GPCR입니다.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그 리셉터의 활성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신호 전달에 관여를 하고, 특별히 그렐린이 결합한 그렐린 수용체 역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병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존의 문헌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고니스트, 다른 말로 미메틱스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고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가 있는 작용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응집하는 치료 방법을 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물질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응집이 되어야지만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응집을 막을 수 있으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연구를 했고, 플라즈마 프로틴인 바이타민 D 바인딩 프로틴이 이러한 A베타의 응집을 억제한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중에 내추럴 컴파운드 중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을 억제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았죠. 왜냐하면 천연물은 약으로 개발하기에 경제성이 뛰어나고 안전성,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물의 개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천연물들 중에서
A베타 응집을 억제하는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심텀은 파이널 아웃컴은 인지기능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타깃을 인지기능으로 정하고 인지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물질을 찾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뉴로글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양이 많아지면 인지기능이 증가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로글라닌을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가 되겠죠.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뉴런에 넣어줘서 뉴로글라닌 양을 과발현시키는,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치료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인지기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역시 천연물 중에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도라지의 특정 성분이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 이런 인지기능이 알츠하이머병의 심텀인데 그럼 그런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뇌의 변화는 뭘까를 고민했을 때 물질의 인터랙션이나 물질의 변화나 어떤 세포의 변화는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행동, 비헤이비에 영향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더 극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인지기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뉴럴 서킷, 신경 회로를 타깃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신경회로를 타깃으로 정하고 이 해마 신경회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앞선 목차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뒷 슬라이드에서 타깃 하나하나씩 5가지 타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깃이 핵수용체 너런이 되겠습니다. 이 너런의 풀네임은 Nuclear Receptor Related 1 프로틴이 되겠습니다. 이 널1이라고 하는 것은 NR4A라고 하는 어떤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 패밀리의 멤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NR4A의 풀네임은 Nuclear Receptor Subfamily 4A고 이 NR4A에 포함되는 멤버가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널1 뿐만 아니라 널77, 널1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패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널1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NR4A2라고 부릅니다. 이 널1은 당연히 프로틴인데 이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가 있겠죠. 그 유전자 이름이 여기 있는 NR4A2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프로틴인 널1은 핵수용체가 되겠습니다. 핵수용체.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즉 세포 바깥에 있는 어떤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아니라 세포 내에 있는 핵수용체가 되겠고, 그래서 핵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역할을 하고 전사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판이 붙은 이유는 라이간드, 리셉터는 당연히 라이간드가 있겠죠. 근데 라이간드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NA에 널1이 결합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는 설명 안 됐지만 이 논문에는 기술이 되어 있겠죠. 널1이 알츠하이머병을 발현하는 사람 뇌에서 변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문헌도 있었고, 그리고 널1이 신경세포 사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널1이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운 가설이 널1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인자들, 즉 A베타 축적, 신경세포 사멸, 항염증,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 감소 등과 관련이 있는지를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논문을 최근에 에이징 셀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하버드 의대 교수님, 서울의대 교수님과 저희 랩이 같이 세 랩이 공동으로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널1은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 5XFAD 마이스라는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의 패소제네시스를 조절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널1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패소제네시스를 조절한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심텀인 커그너티브 임페어먼트를 억제한다. 이를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5XFAD 마이스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가 되겠죠. 실험 방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웨스턴, 엘라이저, 하이 스루풋 스크리닝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는 이뮤노 플루어센스 스테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면역 형광 염색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의 인지 기능에 중요한 해마에서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너론과 A베타를 염색하는 포지에잇을 염색을 해서 이중 염색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확인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 내 기증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의 브레인뱅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 뇌를 얻어서 이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지에잇이라고 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A베타를 염색하는 것이고 널원은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핵수용체가 될 것이고 이것은 같은 리전에 A베타와 널원을 염색을 하고 그 시그널을 합친 게 되겠습니다. 왜 합치냐면 합치면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이 두 가지 물질이 위치를 같이 하고 있는지 따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이 합치면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노란색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시그널이 두 가지 물질이 겹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 이 시그널이 다 머지가 된다. 즉 같은 세포의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잡힌다라는 것을 잡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노란색이죠. 이러한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A베타를 발현하는 세포는 여지없이 너론도 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최초로 증명을 할 수 있었죠. 이 밑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부인 히포캠퍼스가 되고 이렇게 작은 것은 세포가 될 것이고 좀 큰 녹색 시그널은 아밀로이드 플락이 되겠죠. 우리가 알츠하이머 발병 기전에 보면 A베타가 여러 개 쌓여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세포 크기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은 A베타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여러 개가 축적이 되어서 아밀로이드 플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락이 있는 곳에서는 이 널원 시그널, 너론을 발현하는 세포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위의 사진과 같은 A베타를 발현하는 세포는 너론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락이 있는 곳에서는 너론을 발현하는 세포가 없을까? 이유는 A베타가 많이 축적되면 뉴런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는 원래 너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락이 많이 축적이 되면 이 세포는 죽기 때문에 마치 너런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의 결론은 A베타를 발현하는 세포는 너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런을 조절하면 A베타 생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실험 방법은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면역 조직화학 염색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도 앞선 슬라이드랑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내 알츠하이머병 걸려서 이제 사후에 기증을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얻은 뇌 조직으로 염색을 했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웨스턴 블랏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로 웨스턴 블랏으로 실험을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관심 있는 이 널원이라고 하는 프로틴의 익스프레션의 변화를 정상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비교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널원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기 별표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별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왼쪽 데이터를 좀 더 다시 보시면 뇌 부위 중에 히포캠퍼스 그리고 여기는 프론탈 콜텍스에서 너런을 염색을 했습니다. 컨트롤이 당연히 정상 그룹이고 AD가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조군 알츠하이머병 환자이고 대조군에서
해마의 너런에 염색되는 세포, 너런을 발현하는 세포의 개수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해마에서는 크게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프론탈 콜텍스에 있는 너런을 발현하는 세포가 정상군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크게 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카운터 스테인, 대조 염색이라 해서 여기 있는 이 리전에 있는 뭐 뉴런, 넌 뉴럴 셀을 다 핵을 염색한 뭐 다피 스테이닝 내지는 카운터 스테이닝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멀지는 너런과 다피를 합친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 역시 너런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양을 비교하는 건데 이 왼쪽은 양과 위치를 볼 수 있고 여기는 양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에 비해서 컨트롤 환자, 컨트롤 사람 뇌 4개,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비교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너런 익스프레션이 세 부위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너런 익스프레션이 히포캠팔 포메이션, 한국말로 해마 형성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흰색의 대조군에 비해서 검정색의 알츠하이머 환자 내에서 줄어들어 있더라. 여기가 이제 프론탈 콜텍스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슈페리어 프론탈 콜텍스, 뭐 이 브레인 뱅크의 이름으로는 BA9이라고 하는 이 리전에서 너런 익스프레션이 와일드 타입의 정상 그룹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밴드는 서브스텐셜 나이아그라라고 도파미너직 뉴런이 모여있는 한국말로 흑색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너런의 발현을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는 리전 스피시픽한 차이는 이 두 부에 아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 논문의 앞선 두 슬라이드에 나온 A베타를 발현하는 세포가 너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런 익스프레션이 대조군과 비교해 정상인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줄어들어 있다라는 데이터 말고도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생략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그림으로 좀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글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아밀로이드 베타의 전구 물질인 APP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꽂혀 있고 베타시크리테이즈라고 하는 프로테이즈 단백질 분해 요소가 APP를 자르면 막에 꽂혀 있는 것과 솔루블 APP 베타로 두 가지 프로덕트가 만들어지죠. APP가 서브스트레이트, 효소가 베타시크리테이즈, 프로덕트가 솔루블 APP 베타와 이 안에 있는 막에 꽂혀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효소인 감마시크리테이즈에서도 잘리면 드디어 A베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AICD라고 하는 프로덕트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A베타가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있으면 다이머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올리고모, 올리고모의 이 올리고모의 개수는 뭐 정의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한 2개에서 6개 정도의 A베타가 응집되어 있으면 올리고모고 좀 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파이브러스를 거쳐서 플락이 됩니다. 우리 아까 너런과 포지에 스테이닝을 했을 때 좀 큰 사이즈가 플락이라고 했죠. 그렇게 포지에수로 염색되는 플락이 A베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뉴런 안에 있던 포지에이스는 당연히 A베타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세포 크기 정도로 작게 그렇게 염색이 되었습니다. 이 왼쪽은 치료를 위해서 너런을 활성화시키는 아고니스트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타깃 설명하는 우리 수업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런을 타깃으로 정했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FDA 승인받은 960개의 약물들 중에서 스크린을 해서 너런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아모디아킨이라고 하는 항말라리아제가 너런을 활성화시킨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를 쥐에다가 투여했더니만 너런 아고니스트 즉 항말라리아제 아모디아킨이니 너런에 결합을 하고 너런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RE는
response element라고 배웠죠. 그래서 너런이 여러 가지 타깃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서 시그널링 몰리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덕트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IDE도 될 것이고, 그리고 A베타를 만드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하게 됩니다. IDE라고 하는 A베타 분해 효소가 AQ, 즉 아모디아킨에 의한 너런의 익스프레션에 의한 진 익스프레션이 ID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서 ID는 A베타를 분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마 스크리티즈 활성도 감소시켜서 A베타가 적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런의 아고니스트로 활성화시켰을 때 이런 치료 효과, A베타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레귤레이션은 유전자 치료 개념으로 너런을 인위적으로 많이 발현시켰습니다. 여기 너런 오버 익스프레션 했는데 너런을 많이 만들었더니만 역시 A베타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너런의 아고니스트인 너런 액티베이터 아모디아킨에 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너런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을 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은 반대입니다. 너런의 발현을 감소시켜 봤습니다. 감소시킨 이유는 앞선 그림에서 본 것처럼 AD 환자 내에서 너런의 익스프레션이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초래할까? 너런의 감소가 알츠하이머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기 위해서 너런을 실험적으로 인위적으로 발현을 감소시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너런 넉다운이라고 하는데 넉다운을 시켰더니만 이번에는 A베타가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설명해주면 뇌 속에는 뉴런도 있고 마이크로글리아 셀도 있고 에스트로사이트도 있죠. 우리가 연구하는 널1은 마이크로글리아나 에스트로사이트 같은 넌 뉴로널 셀, 다른 말로 글라이알 셀에는 한 6% 정도만 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론을 발현하는 세포의 93% 대부분의 너론을 발현하는 세포는 뉴런이었더라. 그리고 뉴런 중에서도 익스프레션 하는, 릴리즈 하는 뉴로트랜스미터에 따라 이름을 나누기도 하죠. 글루타메이트를 분비하는 글루타머직 뉴런, 아세틸콜린 분비하는 콜리너직 뉴런을 나누는데 너런을 발현하는 뉴런은 대부분이 글루타메이트를 릴리즈하는 글루타머직 뉴런인 것을 저희가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너런을 아고니스트로 활성화시켰을 때 위에서 설명한 대로 A베타가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고 신경세포가 죽는 것도 억제되고 그리고 뇌 속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원인인 히포캠팔 뉴로제네시스라고 하는 해마 신경 생성이라고 하는 것도 증가하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심텀인 메모리 로스, 인지기능 장애가 억제되는, 즉 알츠하이머병이 치료되는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